우리의 눈은요, 오직 마음이 이해할 준비가 된 것만을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의 철학자 알리 베르송의 말인데요. 지금 미국 월가 같은 경우는 앱스타인 리스트라는 이 자극적인 가십에 눈이 멀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들이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떠들면서 흥분하고 있을 때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이런 소란 뒤에서 조용히 무너져내리는 국가 시스템의 균열을 바라보시죠. 폭풍은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현재 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인 거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은 이런 가십을 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위기의 본질을 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월가의 분석가들이 내놓는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스캔들을 쫓으면서 누가 누구랑 연루되었는지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가십성 뉴스가 아니라는 거. 현재 시점 미국 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고, 이 폭탄이 터지는 굉음은 투자 계좌로서 들려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 공개라는 건데요. 불과 며칠 전인 11월 19일 얘기입니다. 미국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서명하면서 무려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폭발적인 자료 공개가 30일 이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는 앱스타인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 2021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의 공범 이 기슬레인 맥스웰과도 관련된 법무부 자료까지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요. 왜 과거의 추문이 오늘날 미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걸까요? 해당 문건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 레임덕으로 몰아넣고 그 결과로서 국가정책 결정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기 때문인데, 이 가소로운 낙서들을 무시하고 지금부터 이 정치적인 혼란들이 미국 월가의 불확실성 폭풍으로 연결되는 본질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를 옥죄는 정치적인 쿠데타의 본질 427대 1 투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앱스타인 파일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올지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가십성 뉴스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계시는데, 하지만 까놓고 말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런 이름 명단이 아니라요, 이 미국 법안 통과라는 행위 자체에 담겨 있다는 거. 이 법안 자체가 앱스타인 파일 투명법으로서 불리면서 미국 하원에서 무려 427대 1이라는 충격적인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 상원도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투표 결과는 단순하게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입법 과정을 넘어서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이 문건 공개에 미온적이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입장까지도 취해온 바가 있었는데요. 미국 법무부 측에서는 지난 7월달 이 추가 공개할 자료가 없다라는 메모를 냈을 때도 강력한 회의론이 제기가 됐었고, 불과 몇 달 만에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랑 상관이 없이 이 자료를 공개하는 법안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받은 겁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당적을 가진 공화당 내 주류 세력들이 현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등을 돌린 이 정치적인 쿠데타랑도 다름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권력이 아직까지 절정이었다면 이런 법안들은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가 곧 대통령의 사법 방어력을 넘어선 내부 균열이 심각하다라는 신호인 거고, 여기서 핵심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특히 앱스타인 문서 처리 방식에 대한 대중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상황이죠. 이런 지지율 하락이 단순하게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 당내 주요 인사들의 이탈이 정치적 보험이 필요 없다는 냉정한 시도인 거고, 이 파장이 단순하게 도덕성 논란으로 그치지 않으면서 여기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그리고 탄핵 논의에 집중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 조기 레임덕을 초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라거나 정부 셧다운 문제, 여러가지 핵심 입법 과정에서 힘의 우위를 상실하고 있었죠. 앱스타인 사태는 이런 약화된 국정 동력의 쐐기를 박으면서 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정책 의지를 주도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자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들을 공표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 국정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정책 추진력이 붕괴된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기피하는 이 불확실성이 국가 운영 시스템을 뒤덮게 되겠죠. 사람들은 정치 스캔들은 시장 폭락이라는 얄팍한 등식을 세우면서 과거 사례를 들먹이곤 합니다.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옛날 얘기 중에 하나는요, 이 과거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시도입니다. 이 당시의 시장은 하원 사법위원회가 탄핵 논의를 개시한 날에 주가가 2.2% 하락하는 여러가지 일시적인 충격을 겪었었지만요, 머지않아 견고한 불마켓을 이어간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숨은 층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은 스캔들의 도덕성이라거나 개인적인 일탈들,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로 취급하면서 무시할 수가 있었지만, 스캔들이 야기하는 이 제도적인 마비는 절대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1998년 이 클린턴 사태랑 2025년의 앱스타인 사태가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1998년 스캔들은요, 클린턴 개인의 도덕성 문제였을 뿐 당시의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거나 행정부의 재정 정책 결정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했고요.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에 대한 대응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통치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거고, 반면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태 같은 경우는 통치 동력을 완전히
완전히 이른 시기에 발생을 했어요. 닉슨은 이미 1970년대 초에 통화 정책에 압력을 가했었고 이 사임 전후에 미국은 오일 쇼크랑 심각한 인플레이션 관리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의 시장의 충격은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요. 리더십의 공백 때문에 구조적인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켜진 결과였습니다. 이 솔직히 말해서 2025년의 앱스타인 사태는 이 클린턴보다는 닉슨의 그림자에 더 가깝다라는 거. 이미 현재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극심한 혼선을 겪고 있었고 이번 사태가 그 혼선이 통치 불능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들을 은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장은 이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정책적인 방향타가 상실될 것이다라는 공포를 가격에다가 반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일상적인 소재에 빗대어보겠습니다. 경제가 마치 동네 구멍가게라고 친다면요. 구멍가게 사장님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계획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가게 주인이 도박빚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돼서 문을 닫을지 문을 열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측 가능성의 상실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거고 앱스타인 파장이 월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런 예측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이 정책 불확실성 전이 3단계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 즉 반도체 후속 조치라거나 통상 관세 정책,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현재 공화당 내부의 이탈로 인해서 그 협상력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미 2025년 내내 제조업 업계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대 위험으로 꼽았고요. 미국 정부는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는 동시에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를 혼재하면서 이 정책적인 혼선 자체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이렇게 엇갈리는 정책 기조 중에 어느 하나도 힘을 얻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다는 거고 이 특히나 첨단 기술 산업과 방산 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과 수출 규제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정책의 방향타가 완전히 상실되면요. 기업들은 수십 년간의 이익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 투자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효율성 위주로서 구축된 공급망을 회복력 위주로 재편하고자 하는 이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히토류 같은 여러 가지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한 사우디아라비아랑 파트너십 구축이라거나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중장기 프로젝트죠. 리더십이 흔들리면은 이런 장기 프로젝트의 재원 확보 그리고 규제 완화 약속이 지켜질지 확신이 불가능한 거고 과거에 이뤘던 관세 수입 증가라거나 이 투자 발표들은 아직까지 지속 가능한 생산 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구조적인 비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0이 되면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됐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불확실성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증폭되면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공급망 재편 작업에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변동성으로 표출합니다. 정치적인 위기가 단기에 끝나는 경우 빅스는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안정되겠죠. 하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돼서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시장은 이 빅스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영구적으로 붙입니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높은 변동성을 감수하거나 아예 위험 자산을 회피해야 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이 최고 지도자의 정치적인 위기가 장기화될수록 투자자들은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옮기려고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증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보편적인 금융 메커니즘이 되어줄 겁니다. 이렇게 미국발 폭풍우가 몰아칠 때 한국 증시는 가장 취약한 방파제 중에 하나죠.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본 없이는 지탱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비중은 시가총액의 32%를 상회하면서 외부 충격의 유동성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뜻인 거고 이 11월달 현재 코스피는요 이미 조정 하락 국면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연준 내부에서 12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한국 시장은 지금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 기술주의 조정 논란 이런 두 가지 악재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앱스타인 파장까지 더 추가된다. 미국 정치 리스크라는 세 번째이자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추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외국인 자본의 도피 메커니즘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 리스크가 증폭될 때 자금을 안전자산 회피를 넘어가지고 위험자산 포트폴리오 자체를 축소합니다. 한국 시장은 아시아 시장 내에서 높은 유동성 덕분에 가장 빠르게 현금화되는 자산군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고 만약에 앱스타인 문건이 JP모건의 사례처럼 이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청렴성을 뒤흔들 수 있는 거물급 월가 엘리트들의 연루 정황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시장의 신뢰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이에 따른 메커니즘을 살펴보면은 미국 정치가 혼란이 심화되고 정책 결정이 마비되면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달러 강세 압력 증대로 이어지면서 신흥국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커지고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될 거고 이에 따른 원화 약세 그리고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코스피 지수 차트만 볼 게 아니라요.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구조적인 흐름을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앱스타인 사태를 국제 경제 이슈의 핵심으로 다루셔야 되는 이유이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앱스타인 문건 공개는 단순한 과거사 폭로가 아니라 2025년 11월 현재 미국 권력 구조의 변화를 예고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치명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월가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연루되었는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부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의 정답을 보셔야 돼요. 이 법무부 공개 시한을 앞두고 앞으로 30일 남았습니다. 저 P는 파급력입니다. 공개될 문건의 내용이 단순한 사생활 폭로 수준인지, 아니면 과거 JP모건이 앱스타인의 범죄를 알고도 수십 년간 비호했던 것 같이 금융 시스템의 청렴성을 뒤흔들 이런 정도의 거물급 금융 엘리트나 현지 정책 결정자들의 연루 정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후자라면은 이 시장의 신뢰 붕괴는 더욱더 깊고 또 중장기적일 거예요. 여기서 공개 시한은 법무부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미국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표는 이 사안이 과거처럼 이 조용히 덮이지 않을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F는 균열입니다. 이 공화당 내부의 균열 심화 여부를 보셔야 돼요. 탄핵 논의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 실질적인 법안 발의 단계로 들어서는지 여부를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공화당의 이탈이 가속될수록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떨어지는 거고, 2026년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책 동력은 더욱더 급격하게 상실이 될 겁니다. 정책 마비의 강도가 세질수록 월가는 더욱더 높은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요구하겠죠. 마지막으로 V는요, 한국 증시 외국인 자금의 변동성입니다. 미국발 노이즈가 강해질수록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금을 방어적으로 빼는지, 아니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 우량주로 이동을 하는지, 이런 흐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 11월 현재 이미 코스피의 조정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동성 도피 신호가 확실하다면요, 포트폴리오의 위험 관리에 즉시 돌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앱스타인 파장의 파고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파도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채널에서 냉철한 시각으로 지속적으로 분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뉴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월급, 저축, 투자 흐름까지도 조용히 영향을 주는 경제 이슈 하나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흐름을 한 번만 이해해 주시면요, 앞으로 뉴스들이 훨씬 더 단순하게 보이실 거고,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정부가 기존의 관세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법원이 기존 관세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딱 한 문장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세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고 또 물가가 바뀌면 금리가 바뀐다. 그리고 금리가 바뀌면 주식, 부동산, 환율, 투자 시장 흐름이 줄줄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 이 경제는 실제로 도미노랑 똑같아요. 첫 번째 조각이 넘어가면 그 뒤에 있는 조각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구조입니다. 관세가 떨어지면 수입 물건 가격이 내려가고요.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열리고 전 세계가 위험 자산을 다시 선호하게 되고 한국 환율, 한국 주식, 글로벌 투자 흐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뉴스가 그냥 시끄러운 정보로서 보여지고 있고요. 아는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자산들이 움직이겠구나 이러면서 미리 준비할 수도 있겠죠. 이번 관세 뉴스의 포인트는 오늘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고요. 앞으로 3에서 6개월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순서로 움직여요. 환율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반응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코인 같은 후행 자산들이 움직일 겁니다. 이런 흐름만 알아두셔도 이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경제 뉴스를 읽는 감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는 이겁니다. 경제 뉴스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줄로 연결되어 있다. 관세가 바뀌면 물가가 바뀌고 물가가 바뀌면 금리가 바뀌고 또 금리가 바뀌면 우리 구독자분들의 월급, 대출, 전세, 주식 계좌가 전부 다 바뀌는 겁니다. 이런 흐름만 이해할 줄 아셔도 이 불안감이 줄어들고 투자 판단에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경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이런 흐름을 매일 혼자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뉴스만 골라서 쉽게 정리해주는 건 없나요? 그래서 부자 경제 수업에서는 이 유튜브에서는 다 담기 어려운 핵심 경제 요약, 그리고 자산시장 방향, 간단한 투자 가이드,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아주 쉽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도 없이 진짜 일상 언어로만 풀어드리고 있고요. 이 경제 초보자분들은 이게 가장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경제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복잡하게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제라고 쓰셔가지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뉴스를 볼 때 헷갈리지 않고 흐름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도움드리겠습니다.